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일 저녁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저렇게 난 모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제 제 방송 많은 구독을 좀 드리고, 또 이제 단일화가 됐는데요, 단일화 효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이상합니다. 신여 여론조사 기관들이요, 이 단일화 될 가능성에 대비해가지고 이상한 조사를 한 게 아닌가. 정말 이거 한번 의심하면요, 물론 한없이 의심이 가는 대목도 물론 있지만은, 야, 이거 친호 조사 기관들이 이거 정권 뒤집힌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전 세계 말이죠, 대한민국에 거의 80개 가까운 여론조사 기관이 있어요. 이 민주주의가 성숙된 그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알아봐야 한 1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6, 7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여론조사 이 기관의 뭐라 그럴까요, 등록 조건이 지나치게 느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너도 나도 웬만한 여론조사 이 기관을 설립해가지고 난립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정권을 책임질 수 있는, 즉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주의를 지켜낸다고 하는 그러한 강한 신념과 기조하에 훌륭한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정당의 말하자면 이 정치인 발굴 기능이 지금 여론조사 기관한테 넘어갔어요. 이 정당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어요. 이 말하자면 정치 시작서부터 이 제도적 말하자면 이 붕괴, 이 결여 현상이 여론조사 기관의 난립을 불러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본 방송 말미에 여론조사 기관들이 우리가 보니까 이제 단일화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극적으로 성사가 됐는데요, 단일화가 성사되기 직전까지의 조사 결과,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의 결과 보면요, 상당히 수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갤럽, 엠브레인 퍼블릭 이런 데서 조사한 내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여권이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권이 하는 얘기 뻔하죠. 얼마나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그야말로 자기네가 한 이 단일화, 즉 이재명과 김동연이가 단일화했잖아요. 자기네가 한 것은 굉장히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보면서 우리 야권의 단일화는 마이너스일 것이다 라고 보는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내놓은 평가예요.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요, 말빨이를 한다는 사람들, 언론에 접촉 그런 나름대로 활동이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한마디씩 했는데 뻔을 뻔짜에 한마디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 그래도 어떻게 우리를 비판하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또 대응하니까 우리 유권자분들과 함께 여권의 비판의 강도와 비판의 내용들, 요소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큰 게 이재명, 그 다음에 송영길, 그 다음에 이해찬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별도의 성명을 내놨어요. 그리고 최재성, 그 다음에 윤건혁 이런 청와대 출신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요. 근데 대신 이재명이는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놀래서 그런 건지 우선 강원도 유세를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원래 강원도 속초에서 사전투표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강릉, 춘천 이런 유세는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되, 이 속초 유세는 생략을 하고 오늘 밤에 서울 올라왔어요. 서울에 있는 광화문 인근의 사전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한다 이렇게 당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서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서울에서 이기는 후보가 이겨요. 그동안에 7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이번에는요, 서울 지역이 말이죠, 이 중도 표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도권, 중도층, 서울 지역에서의 중도층에 대한 이재명의 말하자면 표밭狩이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속초보다는 서울이 낫겠다. 그것도 한 복판에 이런 지금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표심만을 쫓아다니는 이재명, 그렇죠? 지나치잖아요, 이거. 아니, 그러면 속초 유권자들은 뭘로 본다는 거예요? 강원도 유권자들, 여러분들 이런 이재명 심판하십시오. 강원도 유권자들은 무시하고 서울 시민을 존중하겠다. 이러한 이 차별 의식. 표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민주당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유권자가 중요해요? 표가 중요해요? 유권자가 중요하죠. 이게 인본 중심의 정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표 중심의 정치, 이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게 이재명의 인격과 이재명의 차질에서 인간 본연의 말하자면 이 존중 정신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또 이재명이가 오늘 이제 여성표 관리 차원에서, 왜냐하면 김부겸 무상연애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표에서 많이 빌려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이 페북에 여성들을 챙기겠다,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여성 안심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구조적 차별과 불안, 이중고 시달리고 있는데 성범죄로부터의 여성의 일상을 지켜내고 그리고 청년 여성 1인 가구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돌봄 체계도 정비하고 임금과 채용해서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게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들? 전혀 진정성이 없죠. 예. 만약에 여성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진정성이 있으면 무상년에 했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김무선이가 이렇게 이재명이를 때리는, 그렇죠, 소송까지 지금이라도 김무선 씨가 요구하는 3억 주고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면 오늘 내용 나온 이 이재명의 여성 안심 대통령 요거를 그냥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반성이. 그런데 이런 말 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현혹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성 유권자 여러분들 이럴수록 이재명한테 집중적 이 공세 입장을 SNS를 통해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오늘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놀란 토끼가 같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짤막하게 70여 자짜리의 입장문을 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뭐라고 그럴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 그래서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고, 자, 이 얘기 뭐 여러분들 옳은 얘기예요. 국민이 정치한다. 예. 사실은 정치는 정치 아니라 국민이 한다. 왜? 국민이 말하자면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얘기인데, 그러면서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고 했는데요. 역사와 국민을 믿으십시오. 지금 역사가 그리고 국민은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는 절대 없다. 수십 가지 그야말로 뭐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그 다음에 이 법인카드 의혹, 또 본인의 법인카드 의혹도 또 있잖아요. 예.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증거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뭐 이 조카 살인 변호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김무선 무상년에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아들 도박 성범죄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말로 온 가족이 정말 대통령 가족이 돼서는 안 되는 빡빡한 증거들과 팩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사와 국민은 이미 이재명에게 등을 돌렸다라는 엄중한 여론, 민심을 무서워할 줄 알아라. 그렇게 논평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70여 자짜리의 짧은 입장문을 내니까 이 정치개혁연대를 제안한 이후에 안철수 후보하고 또 물밑 접촉하는 게 없었느냐, 여기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요 아예 답을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회견에 앞서서 기자들한테 오래 기다리셨는데 피할 수 없는 자리죠 라고 반문했으니까요. 피할 수 없는 자리죠.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별로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패색이 짙었다. 패배. 그러지 않아도 여론에서 계속 말이 초박빙이지, 초박빙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밀리는, 그야말로 2월달 내내 나온 여론조사 결과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2, 3%, 3, 4% 정도만 이재명 후보가 초박빙으로 앞서고요. 나머지 96, 7%는 전부 윤석열 후보가 앞서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제 패색이 짙으니까 김동연한테 붙어, 그다음에 심상정한테 붙어, 반윤 포위연대까지 있어. 정치 개혁하겠다고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 대통령 개헌, 그래서 본인이 또 임기도 1년 줄이겠다고 그래. 모든 처방을 다 했어요. 또 추경예산도 편성해. 그래서 또 이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한테 몇백만 원짜리 또 지원해줘. 돈 갖고 해도 안 되고, 읍수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또 울고 넘는 박자할 때 노래를 해도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펀치로 말이죠. 펀치로 송팔 깨기도 안 돼. 발차기도 안 돼. 안 되니까 무슨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단일화가 딱 떨어지니까 기자들 앞에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정말 나타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70여 자짜리 국민을 믿는다는데 이 국민은 이미 등을 돌렸어요. 왜냐? 제가 국민은 믿는다라는 미를 정말 믿으라는 얘기가, 지금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최소한도 55% 정도가 정권 교체를 지금 주창하고 있고 굉장히 격노하고 있어요. 이런 국민을 믿어야죠. 그래서 이제 사퇴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후보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표 달라고 하지 말고요. 그동안에 제가 죄송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를 달라라고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앞으로는 저와 같은 실패한 그야말로 인격적 자질과 그리고 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꽉 차 있는 이런 공약을 가진 후보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성문을 쓰십시오. 예. 자, 여러분들 제 논평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얘기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자리다. 이 얘기는요, 끝났다. 내가 이제 만세 불러야 되겠구나. 자포자기의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권에서 오늘 일제히 쏟아낸 이런 입장문들. 우선 김동연은 말이죠. 야, 이거 치사한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에 논평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후보 같지도 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 1%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단일화하고 나서요. 자기들끼리 단일화한 것은 굉장히 좋은 단일화인데 그야말로 야당이 이번에 단일화한 것은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야합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민을 기만한 거예요. 야, 공직자 출신이 이 정치 물 좀 먹더니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이재명하고 똑같은 사람이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는 일일이 제가 분석할 정말 마음이 안 나요. 이걸 왜냐면 사람 같은 후보다운 지금까지 버텨온 이런 입장문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비판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품으로 또 안기겠다고 이재명하고 붙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두 후보의 뭐라 그럴까요? 이 단일화에 관해서는 어떤 자리에 어떤 권력을 나눌 것이냐라고 묻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익에 따른 야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김동연한테 묻습니다. 어떤 권력과 어떤 자리를 나누려는 이 조건 하에 후보가 됐느냐? 제가 한번 물을게요. 뻔을 뻔짜죠. 서울시장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봅시다. 만약에 서울시장에 나온다. 이건 조건 있는 단일화예요. 조건 있는 단일화. 이건 도의적 책임을 면기 어려울 것이다. 자, 그러고요. 이제 오늘 또 누굽니까? 이거 우상호, 송영길 다 비슷비슷해요. 송영길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긴급 회의를 마치고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 그러면서요. 차분히 대응하자.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국민은 현명하다. 다 지켜봤기 때문에 엄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24시간 비상체제다. 이제 총력 대응하겠다. 지지자들의 비상한 결의로 나서달라. 우리에겐 아직 6일의 시간이 남아있다. 자, 엄정한 심판. 이 단일화에 대한 야권 단일화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아니고요.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운 지지가 따르고 있고요. 엄정한 심판은 반드시 이번 여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엄정한 심판만 남아있다. 즉 정권 심판만 남아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요. 우리 여권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그 강병원 한국인의 최악의 거짓말쟁이래요.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안철수가. 진성준 얘기할 거 없죠. 윤석열 뽑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라더니 라는 한 줄. 그 다음에 박병석 의장한테 GSGG 이렇게 욕을 했던 김승원이 이 사람은 안철수 씨 도대체 당신에게 정치인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말이란 약속이란 품격이란 무엇인가. 자, 이렇게 표리부동할 수 있느냐. 김민석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답니다. 그러면서 정치공학은 이미 20년 전에 끝났고 공학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고 그래서 민심이 전심이고 국민의 승리를 믿는다. 양준우 대변인. 이거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이거 뭐 뻔한 얘기들. 그 다음에 홍영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야권이 단일하니까요. 역설적으로 자기네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더 서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나가서 이 호남표 결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요. 계층을 갈라 4050을 포위시켜서 세대 포위 전략을 하겠다는 국민의힘과 남녀를 분열시켜 서로 격대해 싸우는 세력이 아닌 국민을 통합해 통합민주정부를 통해 우위의 강을 건너도록 이재명을 밀어달라.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중점적으로 분석해 드릴 사람은 바로 이해찬입니다. 이해찬 대표는요. 이재명 플러스라고 하는 즉 민주당 선대 앱입니다. 여기에 이해찬 대표는요. 어려울 때마다 칼럼을 하나 올려요. 이거 뭐 누가 써준 거 다 그냥 올리는 거죠. 뭐 이제 이해찬 이름으로.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예측할 수 없다. 유권자 한 표 한 표가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다. 그러면서 주권자로서 이 나라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책임, 이를 맡을 공직자를 선택할 책임, 그리고 그 나라에 살아갈 나와 내 가족, 친지, 지역민, 국민에 대한 책임의 표현이 바로 투표다. 그러면서 투표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이명박 대통령 이거를 엮어서 말이죠. 반드시 기권하지 말고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요. 투표에서 가장 좋은 일은 정말 나의 공복이 될 만한 사람에게 한 표를 주는 것이다. 슬기롭게 투표하는 법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상상해 보고 투표하는 것이다. 아마 이재명이가 당선이 되면요. 전국이 제2의 대장동, 제2의 백현동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질 것 같아요. 아주 옳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수사, 선제 타격, 일본군 한반도 진출, 한미일 동맹, 검찰공화국, 법무장관 수사 지휘권 및 검찰 인사권 폐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가 될지 상상이 되시나? 그러면서요. 그날까지 꼭 한번 상상해 보시고 투표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면서 투표 제대로 윤석열 후보에게 해야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최재성 정무수석 무지한 윤과 부족한 안이 야합정부를 하겠다는 거지. 안은 1년 후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싶었던 거지. 대통령은 관료의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더니 이해 불가 대통령의 총리가 되고 싶은 거지. 윤이 되면 더 나쁜 정권 교체라더니 더 나쁜 권력 나누고 싶은 거지. 너무도 싫은 사람이지만 돈 보고 결혼한 거지. 예결된 이별일지라도 국민은 못 속이지. 더 뛰고 더 토해내야지. 야, 최재성 참 이런 사람이 정부수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윤건영 상황실장. 본인은 예상을 못했다. 그러나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러면서요. 오히려 지지층 결집 또는 중도층의 변화를 이끌어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야권 단일화는요. 이재명 후보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긍정적 즉 자기네 측에는 오히려 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권력을 나눠주겠다. 내 밑으로 들어와라. 공정한 경쟁은 없다. 즉 안 후보는 여론조사 단일화를 줄곧 이야기했지만 단 한 번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냐. 다시 말씀드려서 공정한 경쟁보다는 내가 가진 걸 나눠줄게 라는 식으로 접근했다는 게 안 후보의 이제까지의 불만이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됐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좀 대단히 문제라고 본다. 예. 자, 윤건영 다운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여당의 초선 의원들이 오늘 성명문을 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자리먹기식 야합이다. 명분 없는 나눠먹기 단일화 심판은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 예. 그리고 이 합리적 과정이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명분 없는 자리먹기식 야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야말로 자기네가 그동안에 해온 야합 플러스 이번에 김동연과의 단일화다라고 저는 맞받아치고 싶어요. 일일이 얘기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진중권 교수 본인도 이 단일화가 안 될 줄 알았다. 그러면서요. 자, 안철수가 달라진 것 같다. 예. 그러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선거 윤석열 승리로 이대로 끝나는 건가? 안철수가 달라진 듯 좋은 말로 하면 성숙해진 것이고 나쁜 말로 하면 노회해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강경보수 일색에서 좀 더 온건하고 합리적인 보수로 변신하는 A가 되기를 바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친여 대표적인 여론조사의 대표 박시영 여러분들 아시죠? 이 박시영 대표가 이재명과 김동연의 효과는 크고 안철수와 윤석열의 뭐라고 그러죠? 효과는 없다. 이런 식으로 딱 하루 차이로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단일화 시점도 늦었고 명분도 없다. 그러면서 효과가 없다라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이번 단일화로 인해서 샤이 이재명이 적극 투표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 단일화로 인해서 이 박시영 대표 안철수 지지층이 반문되는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역풍이 불어서 오히려 이재명에게 유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자기네 이재명과 김동연 단일화에 대해서는요. 김동연 사태 후에 이재명 지지자는 효과 있냐고요? 당연히 크죠. 그러면서요. 중첩 플러스 엘리트 플러스 중도 보수 플러스 공무원표 영향이 커진다. 이렇게 정반대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 어제하고 3월 1일 2일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가상 단일화를 전제해서요. 3자 대결을 봤어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을 봤는데 윤석열이 42.5, 이재명 42.2 그래서 0.3의 초박빙으로 이기는 것으로 그리고 심상정은 7.3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요. 4자 대결을 물으니까요. 윤석열 후보는 40.6에 이재명은 39.2 그래서 1.4가 높아요. 그리고 안철수는 9.0 심상정은 2.1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화가 되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과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더 줄어든다. 그러니까 단일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여기와 관련해서요. 머니투데이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가 3자 대결 시에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로 더 많이 이동했기 때문이고 윤 후보로 26.8%만 이동한 데 비해서 이재명 쪽으로 이동한 것은 36.9%에 이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갤럽 여론조사실 차장은요. 1주 전 조사에서 3다 대결에서는 안 후보 지지자가 윤 후보로 이동하는 비율이 47.9였는데 그리고 이재명 후보로 이동하는 비율보다도 이것이 17%나 높았는데 이 결렬이 돼버리니까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실망층이 늘어나서 이러한 표 분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45.9, 이재명 45.0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 가능성은요. 윤석열 후보가 46.3, 이재명 41.6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두 개 여론조사의 특징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 하더라도 초박빙 접전 양상이 되어진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 갤럽, 엠브레인 둘 다 친여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요. 단일화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거 봐라. 단일화 되니까 표가 윤석열으로 안 가잖아. 그러니까 여권 지지자들이야. 이런 거 갖고 실망하지 마. 그리고 패배의식 갖지 마. 이재명한테 결집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러한 여론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의혹과 추측, 즉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식사 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